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이제 글쎄요. 오늘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. 이제 수학 확률과 통계를 볼 때 그 순열과 조합이 이제 중복 조합부터 나오는 게 있어서 그 전에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확인을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은 고등수학 하에 있는 순열과 조합을 먼저 보게 될 거고요.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입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경우의 수,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, 경우의 수는 이제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. 첫 번째로 합의 법칙, 합의 법칙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의 법칙,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. 이게 글씨가 조금 두껍나? 글씨 크기를 잠깐만 조절을 할게요. 너무 얇아도. 자,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 정도? 자, 이게 태블릿 PC에 쓰는 거라서 글씨나 이런 게 조금 이쁘게 안 써져요. 아무래도 이제 좋은 태블릿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뜨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목소리도 지금 이거 소음 제거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약간 제 목소리가 묻혀 들어가는 경향도 있어서 좀 크게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발음도 어느 정도 이게 필터가 적용된 상태라서 이렇다는 거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길 바래요. 자, 합의 법칙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,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제 법칙이에요. 경우의 수를 구하는 법칙인데,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건은 뭐냐? 예를 들어서 사과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귤이 2개가 있다 쳐요. 그럼 이 사과하고 귤 중에서 내가 과일 하나를 이제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? 사과 3개고 귤이 2개니까 총 5개. 5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 해서 내 경우의 수는 이제 5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뭐냐? 자, 내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사과 3개가 있고, 서로 다른이란 표현도 필요가 없어요. 사과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.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니까. 사과 3개와 귤 2개가 있는데 사과 하나, 귤 하나를 뽑을 거예요. 그럼 사과 3개 중에 하나고 귤이 2개 중에 하나 뽑힐 거니까 뭐야? 총 3 곱하기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귤도 하나 뽑고 사과도 하나 뽑고. 그래서 총 6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사과를 1, 2, 3이라 붙이고 귤을 A, B라고 붙이면은 이때는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니까 나는 총 5가지의 경우를 가질 수 있어요. 근데 이때는 사과를 1 뽑았을 때 귤을 A, B 뽑을 수 있고, 사과를 2 뽑았을 때 귤을 A, B 뽑을 수 있고, 사과를 3 뽑았을 때 귤을 A, B. 그래서 총 각각 2가지씩 해서 6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곱하기를 사용하게 돼요. 이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인데, 곱의 법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. 근데 동시에 일어난다는 표현이 조금 이제 우리 국어가 좀 어렵긴 하죠. 한국 사람들의 언어는 표현법이 굉장하지만 그만큼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잘 파악하라는 소리야. 동시에 일어난다는 소리는 여기서 약간, 자,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동시로 칩시다. 무슨 얘기냐면, 자, 잘 보세요. 여기 A란 장소가 있고 B란 장소가 있고 C란 장소가 있어요. 근데 각각 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. 그럼 A에서 C까지 갈 때 갈 수 있는 길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? 라고 하면은
쉽게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해서 말하자면 A부터 B까지 간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예요.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. 한꺼번에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니 이걸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동시에라고 취급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는 뭐다? 2 곱하기 3 해서 6이다 라고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연달아 가는 경우,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도 이때는 곱의 법칙으로 취급을 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알겠나요? 자,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, 그 다음 이야기할 건 뭐냐면 바로 두 번째, 순열입니다. 순열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해보자면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. 순서대로 나열. 자,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 우리가 총 5개의 장난감이 있다고 칩시다.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내가 일렬로 나열을 할 거예요. 한마디로 장난감이 A, B, C, D, E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3칸이 있는데 여기다 하나씩 뽑아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꽂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장난감의 가지수는 몇 가지? 처음에 5개가 다 있으니까 5개가 다 올 겁니다. 근데 이거 순서대로 꽂는다는 건 연이어서 꽂겠다는 얘기예요. 그럼 곱의 법칙이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꽂는 건 하나가 예를 들어 A가 빠졌어. 그럼 나머지 몇 개? 4개. 하나가 더 빠졌어. 그럼 나머지 몇 개? 3개.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랬을 때 우린 이걸 순열이라고 하고, 자, 만약에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, 자, 지금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. 이거를 우리는 n, p, r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n permutation r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. n 곱하기 n-1 곱하기 n-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 r 더하기 1 이라는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. 참고로 요거는 총 R개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어려워. 뭔 말인지 모르겠어. 그럼 예를 보면 설명할까요? 총 5개 중에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고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한다. 이게 바로 OP3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? 이렇게 하면 돼요. 여기 있는 숫자부터 5 곱하기 4 곱하기 3 어떻게? 여기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몇 개야 이거? 3개 이렇게 되는 거죠. 거꾸로 하나씩 빼면서 곱해 나가면 됩니다. 그러면 10p 4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10부터 거꾸로 10, 9, 8, 7 몇 개? 4개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.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. 서술형도 문제를 풀게 될 거고 뭐 여러분들이 추후에 논술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논술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서술형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나를 더 배울 겁니다. 바로 뭐냐? 바로 팩토리얼이라는 거예요. 자, 팩토리얼은 뒤에 느낌표를 찍습니다. 느낌표를 찍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. 숫자 n부터 거꾸로 계속해서 곱해서 어디까지? 1까지 곱해 나간다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. 그러면은 5 팩토리얼 얘는 뭐냐? 5부터 거꾸로 끝까지 곱해서 1 여기까지 곱해 나간다 라는 의미예요.
그러면은 0팩토리얼이란 것도 있나요? 자,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. 이 5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? 자, 우리는 곱하기를 할 때 0에다 곱하기를 하면 뭐 돼요? 0에다는 어떤 숫자를 곱해도 무조건 0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얼은 1이라는 숫자에 예를 들어서 5팩토리얼이라 치면 여기다 5팩토리얼이라 치면 1이라는 숫자를 놓고 여기다 5부터 꼭 거꾸로 곱해서 나가는 겁니다. 총 5개의 숫자를 곱해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거예요. 그러면 0팩토리얼은 뭐냐? 1이라는 숫자에 뒤에 여기 뒤에다가 곱할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. 그럼 뭐예요? 그대로 1입니다. 즉 0팩토리얼은 뭐다? 1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요 NPR을 이 팩토리얼을 써서 표현을 해봅시다. 자, 팩토리얼을 써서 표현을 해보면은 신기수를 한번 써볼게요. 안 되나? 됩니다. 여기 짠. 자,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NPR은 분수 형태가 될 거고 분자는 n 팩토리얼. 그 다음에 분모는 n-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즉 이걸 다시 설명해 보자면 위에 n 곱하기 n-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밑에는 n-r 곱하기 n-r 빼기 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뒤에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들이 쫙 약분이 되면서 요만큼의 숫자가 분자에 남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순열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얘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올바른 방식이에요. 좀 더 이제 수식적으로 정리를 올바르게 했다는 소리죠. 얘는 계속 나열을 하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외워두는 게 좋고 그리고 계산 방식은 어떻게? 여기 있는 숫자부터 거꾸로 요거 개수만큼 곱하면 된다라는 계산식을 사용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은 수식적으로 간단해요. 위에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모가 n 빼기 요 r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n이야. n 빼기 n 팩토리얼인데 이게 0 팩토리얼이에요. 0 팩토리얼 얼마였어? 1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이 됩니다. npn은 n 팩토리얼이다.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np 0이야.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n 팩토리얼이고 n 빼기 0 팩토리얼은 이게 n 팩토리얼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얘랑 또 지워져. 약분된다는 얘기죠. 그럼 1이야. np0은 얼마다? 1이다.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.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순서대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우리는 그걸 npr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을 할 때는 n부터 거꾸로 r개만큼의 숫자를 곱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때 팩토리얼은 n부터 거꾸로 1까지 곱해 나간다. 어디다가 1이라는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5팩토리얼 같은 거는 뭐예요? 실제로 계산해 5부터 거꾸까지 1까지 곱하 5부터 1까지 거꾸로 순서대로 곱해 나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에다가 곱해 나간다고 했으니까 0팩토리얼은 뭐다? 1! 1만 남을 거 1에다 아무것도 안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n팩토리얼은 뭐다? 바로 npn은 뭐다? n팩토리얼 np0은 계산식으로 1이 나온다.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.
알겠나요? 자, 그러면은 이제 조합을 보도록 합시다.